얼마 전에 윤석열이 비상사태 선언을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 비상사태가 아니라 인구 하락세가 이게 너무 심상치 않다. 사실은 네.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대책을 내놨는데 속빈강정이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그러면요. 박시동 평론가님은요? 일단은 우리가 현재 합계 출산율이 OECD 중에 OECD뿐만 아니고 거의 전 세계 최악입니다. 전 세계 최악이에요. 7명인가요? 예, 0.78 뭐 이 정도 수준인데 0.7명이면 이제 남녀가 그렇죠. 아이 하나를 못 낳는 거죠. 낳는 게 1인데 0.7이면 1도 못 낳는다. 1이 안 되는 거죠. 네 남녀 4명이 1명 겨우 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 그러네. 예. 그런데 이제 사실은 0.6대는 그 어느 나라도 간 적이 없는 이제 전무후무한 상황인데 올해는 0.6으로 합계 올해 전체 통계가 0.6이 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면요. 아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초에 아이를 좀 많이 낳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하시는 분들은요. 왜냐면 애들은 어릴 때 몇 개월 사이에 발육이 다르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 우리 아이 연초생으로 해가지고 좀 학교라든지 잘 적응하도록 해서 연초 출산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죠. 올해 연초 출산율을 놓고 이걸 다시 연간 출산율로 환원해서 계산해 보면 무조건 0.6대입니다. 아, 그래요? 올해는요. 보나마나예요. 이미 최저를 1, 2, 3, 4월에 다 돌파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윤 대통령이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 선언까지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진짜 그 정도니까요. 네. 만시 이미 늦었죠. 만시탄이죠. 그리고 사실 정부 출범하고 나서 인구 문제 관련해서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국힘 당대표 출마하는 나경원 후보가 저출산대책 부위원장 하다가 야심차게 이래보겠다고 몇 마디 했다가 청와대에서 바로 대통령실 쿠사리 먹고 또 그때 그 사단이 나서 결국 이거까지도 다 쫓겨나면서 그렇죠. 저출산위원회도 사실은 개점 휴업 상태로 가면서 붕괴됐거든요. 이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그 정치인을 거기다 앉혀놓고 또 뭐 내쫓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됐던 거예요. 그렇죠. 국가가 그동안 정말 일을 제대로 못해서 2년 허송세월 했는데 이번 대책을 보면 이거예요. 일단은 비상사태 선언했고 그래서 주무부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겠다라고 했고 그 부서의 장관을 이제 지금 부총리가 2명 아니겠습니까? 장관 중에서 기재부하고 교육부총리, 교육부가 부총리급인데 사회부총리라고 해서 이제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겠다. 여기까지가 일단 정부 사이드에서 할 수 있는 기본 밑자락인데 100번 그래 그건 잘했다고 칠게요. 되는지는 좀 봅시다. 왜냐면 정부 조직법도 다 바뀌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럼 이제 진짜 대책은 뭔가 봤더니 일단 세 부분이에요. 하나는 뭐 육아 부담을 일 양육 같이 할 수 있는 파트 하나, 그다음에 육아를 돌봐주는 파트 하나, 그다음에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파트 하나, 3파트로 해서 일단 대책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 일 양육 같은 건 이런 거죠. 지금 주고 있는 양육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2배 정도로 해서 올리겠다라는 건데 뭐 올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근본적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만 올리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방금 이제 다시 또 되돌이표로 돌아가는 게 뭐냐? 돈이냐 이거예요. 돈이 있냐? 올릴 돈이 있냐? 정말 의지가 있느냐? 정말 의지가 있느냐? 지금 국가 살림 박살 나는 중이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도 상속세 종부세 못 빼서 안달인 이 정부가 새롭게 신규로 이런 예산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의지 있느냐? 그 돈 있느냐? 그걸 일단 물어보고 싶고요. 둘째 이제 양육 문제 같은 건데 이제 지금은 뭐 2학년 만 8세까지는 뭐 육아휴직 쓸 수 있는 거를 뭐 초등학교까지 쭉 올리겠다. 국가가 적어도 초등학교까지는 돌봄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늘봄 교실 가보면요, 애들 그냥 한 교실에 몰아놓고 선생님도 없어요. 한 선생님이 그냥 보는 거고 프로그램도 없고 보고만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전 교실 그다음 6학년까지 전부 확대 말이 쉽지 그러면 그 방치지 그게 뭡니까? 그렇죠. 예. 그야말로 교육의 양극화는 거기서 벌어지거든요. 그럼 난 학원 보내겠다. 양질의 교육 내가 사적으로 시키겠다는 분들은 빠지고 오갈 데 없는 분들은 애를 볼 수 없는 분들은 결국 학교에 남았는데 학교 자체가 슬럼화되는 거예요. 슬럼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혀 감동이 없죠. 그다음에 결국에는 인구 문제 해결한다고 내놓은 대책의 80%가 집값 대책이었어요. 주거 문제 대책이 나왔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결혼하고 애 낳으면 빚 내서 집 살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게 저출생 대책인지 빚내서 집사라는 아파트 대책인지 모를 정도로 무조건 집사라는 대책입니다.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감동이 없는 게 100번 청번 양보해가지고 돈 좀 더 준다? 나쁘지 않다고 볼게요. 그다음에 예산 어떻게든 확보한다 칩시다. 그러면 돈 조금 더 주고 애 좀 학원도 좀 더 학원 대신에 학교 좀 더 돌봐주면 아이 나을까요? 그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생존이 안 되는 2030 우리 청년들 미래 세대분들이 본인 생존이 안 되는데 애가 어떻게 낳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처한 지금 이 세대가 처한 경제적 문제에 대해서 완전히 둔감하고 그거랑 반대로 지금 예를 들어서 정책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빚내서 집사. 지금 빚내서 집사가 아니라 국가가 공공주택이라든지 그렇지. 이런 확실한 공공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빚 조금 더 내?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지금 빚을 2억을 낼 걸 3억을 내게 해주면 좋아서 아기를 낳습니까?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 맥을 맞습니다. 잘못 짚어도 예. 한참 잘못 짚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애정이 없으니까 예. 또 공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그 어떤 책임감도 없으니까 난 그냥 쇼나는 거예요. 아이고야 핑크빛 윤석열이 이거 혹시 저기 그 핑크빛이 그 핑크빛인가? 그 무속적인 의미의 그 핑크빛인가요? 아이고 정말 참 황당할 따름이고요. 이런 대책이 없는 사람한테 뭔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고 대한민국은 정말 한시도 허비할 수 없는 나라인데 맞습니다. 시간이나 비용이나 예. 이 친구한테 지금 공회전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참 우리의 미래가 암담해질 따름입니다.